지난 스트리밍이죠. 12월 28일 스트리밍에 질문해 주셨는데요. 섹시한 오징어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고 아이폰을 구매하였는데, 구매하고 나서 이 아이폰을 판 사람이, 전에 사용했던 사람이죠. 아이폰에다가 해킹하는 앱이나 악성 코드를 설치했을 것 같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 유심을 못 넣고 있습니다. 괜찮겠죠? 유심을 넣으면은 뭐 전화번호가 부여되고 뭐 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좀 위험을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유심을 못 넣고 있으시다 하는데, 일단은 아이폰을 중고로 판매할 때 우선적으로 실행하는 부분들이 있죠. 일단은 아이폰을 중고로 판매하려고 한다면 나의 아이폰 찾기를 일단 해제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아이폰을 초기화 해봐야 할 겁니다. 아이폰 중고로 판매하면은 애플에서 안내를 해주는 이런 안내문도 있어요. 아이폰, 아이패드 또는 아이팟 터치를 판매하거나 선물로 주거나 보상 판매하기 전에 수행할 작업, 이 내용들 있죠. 이렇게 해서 애플 사이트에서도 안내를 해주고 있지만, 이 새 기기로 정보를 뭐 전송하기 이런 거 말고 기기 백업, 아이메시지, 이거 좀 보면 좋겠네요. 일단 내 아이폰을 판매할 때는 애플워치 같은 뭐 아이폰 뭐 웨어러블 기기들 이런 것들 연결해 놨던 것 해제하고, 기기 백업하고, 기기 백업은 다음에 뭐 새 아이폰을 구입하거나 했을 때 다시 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아이클라우드하고 아이튠즈 앱스토어 로그아웃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로그아웃을 해놔야 되고, 이 아이클라우드를 로그아웃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의 아이폰 찾기, 나의 기기,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동 로그인이나 아니면은 뭐 아이폰에 내 그 애플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거나 했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되게 되는 거죠. 정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타사 휴대폰으로 바꾸는 경우엔 아이메시지의 등록을 취소합니다. 아이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메시지 앱이잖아요. 메시지 앱인데, 아이폰의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통한 문자 메시지도 아이메시지 앱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애플 아이디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아이메시지 기능을 또 아이메시지 앱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메시지 등록 취소를 하지 않으면은 좀 나중에 애플 아이디를 통한 메시지를 뭐 전송하거나 할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이메시지에서 사용한 애플 아이디하고 그 해당 아이폰 기기에 IM이 그러니까 고유 번호하고 그런 것들이 저장이 돼서 애플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메시지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뭐 이거 안 하면 좀 까다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아이메시지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애플 고객센터에 연락하면은 문제가 생긴 부분을 취소해주거나 정리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귀찮은 일이에요. 또 애플 고객센터에 연락하면은 적어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통화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메시지 등록 좀 해주시는 것이 좋고, 설정 일반 재설정에서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기 찾기, 나의 아이폰 찾기를 한 경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애플 아이디에 암호를 입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를 한 다음에 다시 켰을 때 애플 아이디가 암호를 입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나의 아이폰 찾기에서 좀 로그아웃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클라우드에서, 그리고 나의 아이폰 찾기 앱에서 좀 이 기능을 끄는 그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기 암호 또는 차단 암호를 입력하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암호를 입력하고 기기 지우기를 탭합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 문의,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기기 목록에서 기존 기기를 제거합니다. 이거는 애플 아이디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애플 계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초기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라면서 아이폰에 있는 내용들 다 제거되고,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로그아웃하고 나의 아이폰 찾기 로그아웃 하면서 혹시라도 초기화 후에 켰을 때 시동 작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나오죠. 안녕 뭐 헬로 뭐 이런 거 봉주르 이렇게 나오면서 그 활성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활성화 작업이 진행될 때 그때 아이클라우드 로그아웃 안 하거나 나의 아이폰 찾기 로그아웃 안 한 상태라면 애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지 활성화 작업 이후에 기본 홈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난당한 기기거나 아니면 이전에 사용했던 사람, 그러니까 판매한 사람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면 이 기기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활성화 부분에서 넘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애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좀 맞춰서 넣어보려고 해도 사실 애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고로 구입한 경우, 그런 경우에 중고로 구입한 다음에 활성화 상태에서 이 부분이 넘어가지가 않아서 나의 아이폰 찾기 해제 안 하시거나 아이클라우드 로그아웃 안 하신 것 때문에 그 활성화 부분에서 애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부분, 이 부분이 넘어가지 않아서 중고로 구입한 상태에서 애플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상담할 때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봤었고요. 근데 그런 거는 애플 고객센터에서도 어떻게 안내를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기존에 사용했던 분하고 연락을 해서 애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좀 알려달라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이클라우드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나의 아이폰 찾기를 해제해달라고 좀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서로 된 안내문 그런 것들 좀 찾기가 어려운 경우라면은 애플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상담원한테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무래도 애플 상담원들이 자기네들이 애플 기기를 사용하거나 상담함에 있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도 하겠지만, 보통은 이런 애플의 안내문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읽어주는 것이 거의 주요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찾아서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좀 기본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매뉴얼을 내가 애플 사이트에서 찾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애플 사이트의 그 검색이 그렇게 좀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찾아서 들어오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애플 사이트의 검색에서 이 애플의 검색으로도 이런 안내문을 찾을 수 있긴 한데, 내가 원하는 검색어로 넣어가지고 이 안내문을 찾기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찾는 것이 낫고, 그리고 상담원한테 상담을 하면 상담원이 해당 부분을 찾아서 안내를 해주거나 읽어주거나 한다. 그러니까 좀 곤란한 상황이 닥치거나 했을 때는 애플 고객센터 연락하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나쁘지 않은 일이에요. 추가적으로 유료전화긴 하죠. 애플 고객센터가 무료 전화는 아니에요. 시내 통화료가 들어갑니다. 시내 통화료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제일 권위 있는 상담 센터니까 애플에 대해서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문제 있는 부분을 기본 상담원이 좀 안내를 해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더 상급 상담원을 통해서 안내를 도와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곤란한 일이 닥치시면은 중고거래뿐만이 아니라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터치 아니면 매킨토시 이런 기기를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기신다면 애플 고객센터 상담해보세요. 친절하게 빠르게 안내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하고 중고로 아이폰을 판매하거나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섹시한 오징어님께서 판매하신 분도 이 내용대로 아마 다 진행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섹시한 오징어님께서 아이폰을 받으셨을 때, 아이폰을 그리고 받으신 다음에 켰을 때
어떤 화면이 나왔는지 그게 조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애플 활성화, 아이폰 활성화 부분,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 부분 있잖아요. 아이폰 활성화 하게 되면은 이런 거 나오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국가 또는 지역 선택, 그리고 와이파이 선택하면서 기기 활성화해서 뭐 애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넣는 부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 먼저 진행을 하셨다면, 안녕하세요 하고 나오는 이 부분 먼저 진행을 하셨다면 그 판매하신 분이 아이폰을 초기화해서 넘겨주신 게 맞아요. 그런 상태라면은 굳이 뭐 심각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그냥 활성화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좀 불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초기화를 한번 좀 더 진행을 하세요. 초기화 한번 더 진행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시 초기화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활성화를 진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 지우는 방법은 뭐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 아이폰 설정에 일반의 아이폰 재설정으로 들어가서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를 하는 방법, 이게 초기화 방법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안녕하세요 하는 이 부분 나와 있는 상태라면 이거 다 진행해서 홈화면까지 들어간 다음에 홈화면에서 설정, 일반 재설정 들어가서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를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를 하면 아이폰이 다시 이 안녕하세요 국가 선택 이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이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보통 스마트폰의 해킹 기능이나 악성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앱 형태로 설치되어야지 동작을 하거든요. 근데 초기화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이폰에 들어가 있던 앱 말고 다른 앱들은 싹 지워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해킹 앱이나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화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되고, 또 이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 방법 말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윈도우즈에 어떤 거였죠? 앱스토어? 아니, 앱스토어가 아니죠. 아이튠즈죠. 아이튠즈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아이폰을 연결하면 그 컴퓨터를 통해서 이 아이폰을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기화, 아이튠즈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하면은 또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 된 것처럼 이렇게 좀 아이폰이 또 초기 단계로, 활성화 전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이걸 좀 진행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 말고 또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이 공장 초기화 같은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근데 그 공장 초기화를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말씀드려서 벽돌이 되면 그 공장 초기화 방법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애플 고객센터에서도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굳이 그 부분까지는 사용을 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DFU 백업이라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DFU 초기화. 이거는 이 방법은 DFU 공장 초기화 방법은 개념만 말씀드리자면 그 인터넷에서 아이튠즈, 얘도 컴퓨터랑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라서 이 밑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아이폰의 모든 컨텐츠와 설정 지우기를 하는 내용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좀 조작이 좀 더 들어갑니다. 컴퓨터 연결한 상태에서 뭐 아이폰의 볼륨 다운 버튼을 뭐 5초간 누르고 전원 버튼을 10초간 누르고 이런 몇 가지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아이폰이 DFU 모드로 연결이 돼요. 컴퓨터랑. 그럼 그 상태에서 컴퓨터의 아이튠즈가 그 해당 아이폰에 맞는 운영체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아이폰에다가 완전히 새로 포맷 투 재설치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초기화를 진행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제가 찾아보니까 애플에서 DFU 초기화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좀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위험하게 그렇게 좀 진행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DFU 초기화 말고 그냥
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아이폰 또는 모든 콘텐츠와 설정 지우기 하는 방법까지만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처음에 받으셨을 때 이 안녕하세요부터 진행하셨으면 그냥 사용하시면 된다.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불안하다면 활성화 작업을 거친 다음에 설정의 일반의 재설정에서 모든 콘텐츠 및 설정 지우기를 한 번 더 하시고 사용하셔라. 만약에 아이폰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좀 불안하시다면 컴퓨터용 아이튠즈를 설치하고 아이폰을 연결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초기화하는 방법,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콘텐츠와 설정 지우기 하는 방법을 진행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안녕하세요부터 활성화를 하신 다음에 활용을 하셔라. 이렇게 좀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좀 불안하지 않으셔도 돼요. 좀 해킹해가지고 해킹 앱을 설치한 상태, 사실 아이폰에 해킹 앱이라는 것을 설치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거든요. 일단 아이폰에다 해킹 앱을 설치하려면 탈옥도 하고 또 아이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을 자기가 직접 해킹 앱을 만들어야겠죠. 해킹 앱을 만들어서 탈옥한 아이폰에다가 뭐 집어넣고 설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니면은 그 자기가 애플 프로그래밍 계정을 얻거나 계정 등록을 한 후에 자기 사용하는 아이폰에다가 앱을 개발해서 넣어서 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일단 그런 일들이 초기화,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를 하면 싹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에서도 그렇게 좀 녹록하게 그런 초기화 기능을 넣어놓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나 컴퓨터 아이튠즈를 통한 초기화 좀 진행을 하신 후에 활용하시면 뭐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조금 안전하게 좀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새 뭐 이런 스마트폰 보안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도 많고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이 되긴 하는데, 사실 아이폰의 보안은 지금 거의 스마트폰 사용 중에서도 최고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서 아이폰의 보안을 뚫었다, 어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폰 보안을 뚫었다는 것 자체가 그 일반 사용자들, 일반인들한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라의 지도자나 아니면은 뭐 반군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의 정보 유출을 위해서 그런 거를 시도하지, 일반인들한테 그런 걸 진행하려고 그 해킹 툴이나 아이폰 보안 뚫는 그런 도구 같은 것들이 돈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몇 억, 몇천 원씩 몇 억? 아마 그거보단 좀 더 비쌀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 한 명 정보 좀 유출시키려고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프로그램 사용해가지고 뭐 해킹을 하거나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좀 불안해하시거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초기화 한번 해보시고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섹시한 오징어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답변해드린 내용 좀 중구난방적으로 여러 부분 많이 안내를 해드렸지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안감을 덜어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라도 구독, 좋아요 안 해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질문 있으시다면 또 질문해 주십시오. 뭐 연관된 질문이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든지 상관없이 질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